프라시창이다 유리창이다 그러면 접합 방식, 홈을 파서 이렇게 접합하는 기술을 쓰고 나노 구조로도 되고 접합하는 기술을 쓰는데, 이것을 서로 예술적으로만 만들어 놓자면 되게 컬러풀하게 다양한 색깔, 한 이만한 조각이라도 안에 수십 개의 색깔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조각들을 각각 붙여 가지고 내부적으로 적층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다양한 형태의 색깔이 이렇게 보석도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갖고 이렇게 보석도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고 컬러풀한 예술적인 작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유리창, 플라스틱창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다. 톡에 속이 비쳐야 되죠. 이렇게 해서 가공을, 이렇게 해서 홈을 파서 접착해서 이런 가공을 하시면 제 기술이다. 보석도 가능하다는 거. 접착 방식으로, 보석으로 안에 영롱한 방식. 뭐 천연에서는 없는 것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뭐 그 합성섬유다, 실이다 그러면 꺼내서 작은 알갱이 단위로 이렇게 염색을 해갖고 그 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컬러풀하게 만들어주거나, 플라스틱, 고무, 금속 이런 것도 작은 알갱이 단위 염색을 해서 각각 넣어가지고 그것을 결합을 해서 제품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보다 컬러풀한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그러면 뭐 전등 같은 거, 이렇게 가로등이다 그러면 전등 같은 데도 그 안에 또 이게 컬러풀한 것을 점점점점 가로등이다 그러면 컬러풀한 것을 색깔을, 이만한 가로등이다 그러면 이렇게 뭐 여기서 보시면 여기 안에 이렇게 렌즈 여기 이렇게 전구 가로등이다 이렇게 큰 게 이렇게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이따 점점점점 컬러풀한 거 수십 가지 색깔을 넣어가지고 컬러풀한 색깔이 나오게 할 수도 있죠. 이런 형태의 가로등과 이런 전구등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자동차 전조등, 모든 종류 그러면 되게 컬러풀하게 빛의 축제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게 기술입니다. 뭐 여러 개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언어프 방식으로 해서 환상적으로 만들어주거나 컬러풀하게 색깔이 가로등인데 빛의 축제를 이렇게 필터 방식으로 이렇게 끼워도 되고, 이게 이런 렌즈만 제가 이렇게 필터 방식으로 이렇게 바꿔 끼우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는 그것을 전기적인 방식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색깔을 전기적인 방식으로 언어프를 줘가지고 그래서 색깔을 만들 수 있어요. 보면 이게 그게 이제 전구 램프 방식일 수도 있고, 발광 다이오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일반 반도체 소자도 이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량을 틀리게 줘가지고 강중량, 어느 빛깔이 어느 새 페인트 조색도 어느 색깔이 강하느냐, 빛을 강하게 만들면 그 색깔이 강하게 되는, 페인트 조색하듯이 빛을 조색하는 이런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것을 쓰시면 이걸 이제 디스플레이 장치로 만들어 놓거나 카메라로 만들 수도 있고, 카메라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카메라인데 찍히기를 빛을 갖다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물론 소프트웨어 제어 방식으로 컬러하게 할 때도 되지만은 다양한 빛 속에서 착각 찍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양한 색깔이 카메라 렌즈 안에서 구현이 되겠습니다. 카메라 렌즈인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화면에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이제 컬러풀하게 천연색 외에 자기가 인공적으로 프로그램 방식으로 색깔을 입혀도 되지만은 이렇게 빛을 갖다가 딱 해가지고 하긴 이게 카메라 자체에서 빛을 갖다 누르면 이렇게 특정 색깔이나 이렇게 조합된 색깔들이 나와서 근사하게 찍어주는 이런 카메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괜찮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유리지만은 다양한 적층을 해가지고 이렇게 홈을 파서 적층하면 더 좋겠죠. 딱딱딱 접합을 시키면서 보다 컬러풀한 제품이 나올 수 있다. 뭐 그럼 유리만 아니더라도 가구나 이렇게 디스플레이 어떤 장식품으로도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창문인데, 플라스틱 창문이나 유리창에다 작은 알갱이 구조로 색깔을 이렇게 플라스틱 창에다가 안에 알갱이 구조로 이렇게 색깔별로 수십 가지가 알갱이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을 결합해 준다. 그 안에 이제 그 다음에 결합을 해줘가지고 하나의 뭐 그냥
아니면 이거 프라시장과 프라시장 사이로 프라시장과 파시아를 필름 구조로 색깔 필름을 넣어줘가지고 수십 가지를 프라시장 이제 적층을 한다. 이렇게 홈을 파서 여러 개 얇게 여러 겹 들어가서 빛의 투명도를 좋게 하는데 그 안에다가 수십 가지의 작은 알갱이 구조의 어떤 색깔들을 넣어줘요. 그러면서 자연빛이나 인공빛을 받으면 환하게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것들, 가로등 조명, 가로등 이런 렌즈, 가로등 이렇게 겉에 케이스를 해서 빛이 나오는 그것도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만드시면 유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유리도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보다 컬러풀한 제품이나 고무 제품 만들 때도 그렇게 알갱이를 막 염색을 해갖고 넣고 고무도 컬러풀한 고무가 나온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플라스틱도 그렇고 합성섬유도 그렇고 철판이라든지 이렇게 금속도 가공도 컬러풀한 금속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뭐 알루미늄 제품인데 알루미늄 알갱이들을 갖다가 접합 구조로 가져가지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알루미늄 알갱이들을 뭐 사각이다 그러면 그걸 접합으로 딱 해줘야 돼. 색깔별로 다 틀린 컬러풀한 알루미늄 제품이나 컬러풀한 어떤 그렇죠 금속 제품이나 같은 철판에도 염색을 해갖고 컬러풀한 색깔이 이렇게 조합된 이런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저기 플라스틱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네. 뭐 각종 뭐 이렇게 거기 플라스틱 유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투명 매트 있잖아요. 투명 매트 한 겹은 이렇게 이 색깔을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색깔을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한 겹은 이렇게 속에 비치면은 그것도 완전 환상적인 그렇게 비치게 되겠죠. 에폭시 제품도 그렇게 하시고 에폭시도 한 겹은 이렇게 이 색깔 해석이 제가 에폭시 플라스틱 투명 플라스틱 판 사이에 에폭시를 넣는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에폭시에다가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막고를 넣어서 제조하거나 여러 겹 코팅 구조를 줘서 햇빛에 좀 강하게 내열 구조를 갖는다. 이건 플라스틱 창, 유리창 이런 데서도 넣어가지고 내열 구조를 가져서 디스플레이 판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판을. 그 다음에 또 투명, 그 다음에 실리콘 웨이퍼, 그 다음에 유리기판, 플라스틱 기판에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막고를 넣어서 제조하고 내열 구조를 갖춰주고 홈을 파서 결합하는 기술을 쓰고요. 나노 구조라도 그래서 접합하는 기술을 그러니까 이제 수직 터널과 수평 터널과 넣고 전기선, 통신선을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접합할 때도 천과 천을 결합하는 비닐 접합, 종이와 종이 결합,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플라스틱과 고무, 고무와 금속, 고무와 플라스틱 이렇게 접합할 때 이 종의 것을 접합시키거나 플라스틱, 유리창을 접합을 시킬 때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써요. 플라스틱 창을 얘기를 했더니 이것을 YTN에서 보도를 내시더라.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국가에게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고 주한미대상 오스라는 그로부터 플라스틱 창에다가 유리창에다 플라스틱 창을 덧대자 보석성 이렇게 터는 거 보고 그건 안 깨지는 걸로 덮고 해놓자. 그렇죠. 기존의 유리창에다가 약간 덧붙여서 그랬더니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단단히 달라붙죠. 서울시에서 이걸 하시던데 유리창이 또 유리창을 덮고 플라스틱창 접합하신 거 아니시죠? 근데 홈을 파야지 안에 습기가 안 들어가는 기술이 타이트하게 딱 접하게 돼요. 이것은 카본 소재도 저는 반도체 펠리클에도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쓰고 자동차 타이밍 벨트 모든 타이밍 벨트 종류 이런 것들 산업용 벨트 이렇게 해서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씁니다. 자동차 자동차 의자라든지 피혁 종류들, 가방 이런 것들, 비닐 종 이렇게 기타 모든 단열 벽지 이런 도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씁니다. 자동차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그다음에 나노 구조로도 홈을 판다는 거죠. 그다음에 자전거 타이어 이런, 그다음에 공기부양정, 공기부양정 홈을 파서 고무 맷, 그다음에 고주파 제품들이 모든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은 원천 기술은죠, 실용 기술이 여러 번. 골판지도 그렇게 달아낸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반도체에도 제가 이렇게 어떤 지하에도 건물에도 지하가 있듯이 반도체 이렇게 부분에 실리콘 웨이퍼가 돼도 유리기판, 플라스틱 기판이든 홈을 파가지고 안에다가 통신선, 전기선, 통신선을 넣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네. 여기다가 피복, 이게 낸드 플래시다. 네네. 이렇게 어떤 그 HBM입니다. 그러면 제가 전기가 그 안에 가둬지는 것은 이 피복 때문이라 그랬죠. 멀리 전송을 할 때 피복. 그다음 여기서 10개를 묶어도 열이 전달이 안 되는 이 피복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도체는 나노 구조다 보니까 회로가 얇아요. 그래서 D램을 끊임없이 이렇게 전기를 공급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피복을 입혀주면 그런 이렇게 전기가 전도될 일이 그러니까 사라진 일이 별로 없다. 또는 그것을 약간 금속을 약간 두텁게 해주면은 좀 더 많은 전기가 축적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나노 구조라고 합시다. 두껍지만은 이것을 약간 두텁게 만들어 준다는 거. 링식이든 어쨌든 또는 이렇게 두텁게 만들어 거기에 카패시티가 된다는 금속. 그러니까 전도처럼만 사용하지 않고 이걸 그 금속 어떤 저장 구조로 삼까 금속 반도체, 금속 배터리 구조로 들어간다는 거죠. 두껍게 하면 그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흑연 소재 같은 것들도 약간 두껍게 하면은 금속이 좀 더 많은 전기가 저장된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도체로만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1차 전지, 2차 전지 같은 거, 자동차 2차 전지 같은 흑연 음극지 하나만으로 만들어도 배터리 구성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절연 테이프라든지 모르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1차 전지나 2차 전지 상관없이 절연해주면 방전이 잘 안 된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흑연 소재 하나로, 음극지 하나로 이렇게 배터리를 만드는 기술. 이것을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처럼 보이지만 여러 층, 수십 층, 수백 층의 형태로 만들어 줄 수도 있다. 네, 서로 두께를 틀리게 해서 대중소, 입자나 나노 구조에서부터 대중소로 들어간다. 뭘 하나 첨가를 시켰다 할지라도 이 기조를 쓰신다면 제 기술이다. 납축전지, 2차 전지, 1차 전지, 2차 전지 다 된다. 건전지도 돼. 탄소봉 들어가 있는데 탄소봉을 많이 집어넣어서 여러 개 전기 축적, 전도처럼만 사용하지 않고 축적 구조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아연판도 대중소, 이산화망간 가루도 대중소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꼭지가 여러 개 있는 음극양극에, 이거는 음극양극에 자동차 2차 전지 등 꼭지가 한 개씩인데 여러 개, 2개든 3개, 여러 개 들어가는 구조는 제 기술이다. 저는 유선으로 충전을 하든 무선 충전하든 뭐 자동차 됐든 로봇이 됐든 드론이 됐든 유선 충전, 무선 충전에서 우리는 충전한 건데 3군데인데 2군데인데 5군데인데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경우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파의 송수신에서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파형의 전파를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송수신 구조로 가져가거나 통신 구조로 가져가거나 전기 충전, 무선 충전으로 가져가시면 제 기술입니다. 안테나 같은 데도 위성 안테나다. 그러면 이렇게 스카이라이프다. 그러면 안테나, 미니 안테나가 여러 개 들려있는 경우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안테나가 서로 트림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파형의 전파를 호출 번호만 송수신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도 KT 거 하나 송신하고 SKT 거 송신하고 회사 통신회사가 틀려도 송수신할 수 있다. 이게 통신칩이다. 그러면 같은 통신칩 안에 여러 개의 전파를 이렇게 라디오 이렇게 송수신하듯이 전파가 틀린 것을 송수신하거나 동시에 여러 개의 안테나가 있어서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다. 또는 통신칩을 설계를 대중소로 들어가서 서로 크기를 틀리게 해가지고 정보 양에 따라서 그것을 면적 대비해서 최대한 통신칩의 숫자를 많이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통신칩이니까 성능이 되게 속도가 빠르게 처리되는 거죠. 또는 하나의 통신칩이라도 소프트웨어적으로 마치 분신술 쓰듯이 내부 안에는 정보 용량을 따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를 해서 동영상 1개다. 그러면 작은 조각 단위로 쪼개서 100개를 쪼개서 각각 처리하거나 10개로 쪼개서 각각 처리해서 작은 단위로 분산해서 처리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련 번호와 암호 처리를 해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것을 흡수를 한다. 그래가지고 정보를 빨리 처리한다는 작은 단위로 쪼개서 그것을 옆에 어떤 통신칩에 넘겨주는 거나 이런 기술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CPU 같은 것도 이렇게 겉에 이제 대중소로 사이즈를 클린 면적 대비해서 최대한 집적하기 위해서 큰 놈, 중간 놈, 작은 놈에서 정보 용량의 처리를 따라 나눠주고 이 큰 놈이 정보를 받아갖고 정보를 쪼개서 옆으로 나눠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총 합산합니다. 1년 동영상 1개다 그러면 연산이다 그러면 1년 번호 암호 설정을 해서 이렇게 해주고 다시 총 합산하는 기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GPU도 그렇게 하시니까 회사의 컴퓨터를 100대다 그러면 제가 그거를 이거를 간단한 느낌 광섬유 선도를 묶으면 좋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연산 구조다. 그러면 100대 이게 연산을 각각 1년 번호 암호 설정해서 나눠주고 다시 총 합산을 해줍니다. 총 합산하는 거죠. 이걸 간단히 슈퍼컴퓨터 만들 수 있다 그랬죠.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개서 1년 번 암호 설정을 해서 각각 저장하거나 각각 것을 따로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뭐 HDD나 SSD 같은 데 각각 다른 곳에 저장을 해준다는 거죠. 우리 뇌가 한 군데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한 저장 장소는 있지만 여러 군데 파편적으로 해서 다시 합산하더라. 저는 이제 그걸 알았거든요. 우리 뇌가 그렇게 저장을 한다. 아니면 발열 때문에 이렇게 정보의 정체가 일어나 속도를 빨리 처리할 수 없다. 동영상 한 개를 100개나 1000개나 10,000개로 쪼개서 1년 번 암호를 작은 단위로 각각 많은 일꾼들에게 그래서 일꾼이 한 사람보다 100사람이 훨씬 더 정보를 빨리 처리할 텐데요. 그래서 이제 CPU나 GPU, DRAM 이런 통신칩을 대중서로 설계해서 일꾼들을 늘리는 방식. 면적에 제한이 있으니까 최대한 집중하기 위해서 대중서로 넣어준다. 이렇게 A사레이더 같은 데도 대중서로 들어가고요. 레이더 소자를 전기를 강중력으로 틀리게 들어가거나 서로 이렇게 팀별로 묶어서 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레이저 가공기 식약장치 또는 전기 용접기도 이렇게 동일하게 여러 개를 묶어서 전기 용접을 한다. 열을 갖다가 이렇게 레이저 가공기 식약장치다 그러면 해당되는 대상물을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빛이 나오는 사이즈가 틀리고 그 안에도 각각 이렇게 각각 레이저 빛이 나오는 곳에도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줄 수 있다. 전기양을 틀리게 10단계라도 가능합니다. 레이더 A사 레이더도 그렇게 소자했다. 그 방식을 사용하고 팀별로 여러 개를 묶어서 쏩니다.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A사를 통신하고 레이저 가공기나 식약장치는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조사합니다. 몇 개 참여하느냐에 깊이를 얼마나 따라서 이렇게 하거나 동시에 10개 작업을 동일한 어떤 작업을 똑같은 품질로서 할 수 있습니다. 전기 용접기도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하면 카메라 따라서 그것을 인식하게 하고 레이저 가공기나 식약장치도 카메라 따라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것을 전기 용접기도 동일하게 딱 카메라 비춰주면 걔가 해당되는 것을 내가 그래서 스크린 터치 이렇게 탁탁탁 이쪽을 이렇게 해라고 딱 여기서부터까지 해주면은 그쪽 명령에 따라서 해당되는 좌표와 숫자가 동일한 품질로 원하는 무늬를 새겨넣거나 식각장치도 되고 용접을 전기 용접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저 공격기 같은 것도 똑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해서 전 세계를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cm, 0.3cm 좌표와 숫자 방식 내비게이션 맵지도를 탑재하고 보이는 화면을 카메라 인식을 따라서 가로 세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동일한 목표물을 동일한 지점을 인식을 하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동일하게 공격할 수 또는 동시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어떤 이렇게 포다 그러면 이렇게 이것을 대공포도 가능하고 다른 어떤 대공 장비라든지 군의 모든 사격 부분은 이 좌표와 숫자 방식을 따를 텐데요. 어떤 특정 표적을 가로 세로 카메라 인식으로 해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입체냐 아니냐 이것을 기술을 따지고 사람도 각각 분별하고 일련 번호를 따라서 사람이나 차량 이런 것들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분별해서 각각 이놈만 공격해 이거 딱 그 놈만 쫓아다니면서 공격하는 이런 비행체부터 해서 대공무기로부터 모든 군의 화력 이렇게 포 쏘는 것이라 총 쏘는 이것도 자동으로 자동 전투할 때 쓰인다는 거죠. 드론에다 이것도 자동 전투할 때 이 기술을 씁니다. 사람이나 차량 일련 번호를 탑재해서 각각 분별해서 각각 대응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자율주행 로봇이나 앞으로 차량에서도 이것이 쓰일 것이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우리도 사람에 대해서 각각 대응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듯이 입체는 아니냐의 기술을 따라 각 사람에 대해서 로봇에서 이 기술을 사용합니다. 각각 틀리게 사물을 인식해 준다는 거죠. 물류센터다, 편의점 마트에서다 그러면 카메라 인식으로 물건의 종류를 각각 인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물류를 이쪽으로 음수가 안 되는데 움직일 때 이 정도 크기의 물건은 인식을 해서 이 정도 무게가 들더라. 그러면 그걸 인식해서 자동 프로그램으로 넣어준다는 거죠. 속도를 빨리 해줘요. 그래서 이 무게다 그러면 이 무게를 기억했다가 이 무게를 기억했다가 숫자를 만들어서 자동으로 대응해 줍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법이 있다 그러면 로봇 같은데
문제일법 1번, 2번, 3번 자동 전투 로봇이다. 자동 전투 드론이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 해결 방법을 따라서 전투에 최적화된 이런 방법을 5가지나 10가지 만들어서 컴퓨터 자동 선택, 조종사의 선택을 따라 전투합니다. 좀 더 나은 전투 방법이 있으면 그것이 1순위로 올라가서 그것을 할 수 있구나. 여러 가지를 섞어서 다양한 복합 모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시내 안드레에서 이걸 사용하시더라고요. 문제 해결법에 있어서 로봇도 어떤 한두 개다. 그러면 문제 해결법을 2가지, 3가지 만들어서 그것을 복합 모드를 만들거나 최고, 즉 문제 해결에 좋은 모드를 만들어서 1순위로 그걸 먼저 선택을 해서 자동으로 의사결정해서 이렇게 딱 한다는 거죠. 뭐 얘네 자전거 탈 때도 처음에 탈 때는 익숙하지 않지만 나중에 묘기도 하는데요. 그 데이터가 쌓여서 이제 자동 무의식으로 들어가 자동 프로그램 들어간다는 거죠. 그것처럼 이렇게 무게도 이렇게 들 때 인식을 해서 자동 프로그램 들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도 1번, 2번, 3번 이렇게 해결 방법을 따라서 자동으로 들어가거나 전투할 때도 이렇게 이 방법의 최적의 전투 방법을 3가지, 5가지, 10가지 만들어서 대응하는 이런 방식을. 자동 전투로 속도가 빨라지게 된 거죠. 이게 자동 프로그램화 시켜줘.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네네. 하여튼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은 그다음에 CPU든 GPU든 뭐 통신칩이든 DRAM이든 이렇게 겉으로는 일꾼을 면적의 제한이 있으면 일꾼을 늘리기 위해서 대중소 사이즈를 틀리게 들어가는 기술을 사용한다. 레이저 일단 A사 레이더에서도 이 기술이 들어가고 식각 장치, 레이저 식각 장비, 가공 장비, 이런 데도 대중소로 들어가. 사이즈를 틀리기 위해서 전기량도 각각 틀리게 주고요. 빛을 좌표화 숫자 방식으로 몇 개를 팀별로 몇 개를 묶어서 쏘는 방식으로 정확한 가공이 가능하다. 전기 용접지도 이렇게 좌표화 숫자 방식으로 해당되는 걸 카메라 인식으로 해서 레이저 가공기도 결국 식각장애 카메라 인식으로 하죠. 이렇게 해서 하신다라는 것은 모든 방산 장비에는 이 카메라를 달아서 이렇게 자동 전쟁 전투하는 이런 기술을 사용한다는 것을 좌표화 숫자 방식으로 입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각각 대응하는 방법을 쓰거나 뭐 이렇게 3가지, 5가지 최적의 전투 모드를 만들어 자동 전투하는 데 사용합니다. 또는 몇 가지 우크라이나 시내 안드레에서 사용하시다. 제 기술입니다. 무단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게 미래 기술이 된다는 거죠. 네네. 몸의 자세를 제어할 때 로봇이나 비행체나 이렇게 비행하는 가로세로 좌표화 숫자 방식으로 이렇게 이쪽에 더 많이 힘을 줄지 이쪽에 많이 줄지 우리는 무술할 때 그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어떤 동작을 할 때 이렇게 부분적으로 틀린 이렇게 힘을 나눠주는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그렇게 로봇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언오프 방식으로 해가지고 10개다. 이걸로는 100개, 10,000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전기선을 각각 연결해서 충전도 빠르고요. 각각 연결하니까 언오프 방식으로 해서 몇 개에서 갖다 쓸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전기량을 이렇게 각각 해당되는 부분에 몇 개에서 갈 때 이렇게 전기량을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속도의 강중량을 만들거나 자동차 같으면 자동차 연료전지다. 이렇게 뭐 납축전지다. 뭐 이렇게 보통 전지가 이렇게 몇 개로 분할해 갖고 전기선을 각각 연결해서 몇 개에서 갖다 쓸지 언오프 방식으로 1개에서 갖다 2개에서 갖다 3개 전기 창고죠. 일종의 배터리가. 그렇게 하시면 속도의 강중량을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는 좌우에 틀린 이런 게 힘을 줘서 자세를 제어하는 데도 사용한다. 그래서 현대기아차에서 좌우 프로펠러에 틀린 연료를 줘서 자세를 제어하는 데 사용하거나 가변 프로펠러를 만들어 아래로 올라가는 기술은 독일의 어떤 회사가 나더니 자신 있게 현대기아차에서 하시더라고. YTN에 제거 많은 기술 나가고 있어요. 이거는 제 기술입니다. 여기서 무단으로 현대기아차에 쓰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로봇의 몸체 안에서도 이 배터리에서 몇 개에서 배터리에서 갖다 쓸지에 따라서 틀린 전기적인 힘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또는 이 배터리 하나에서도 전기셀이 20개다 그러면 각각 전선을 연계해서 20개 몇 개에서 갖다 쓸지에 따라서 그래서 틀린 MLCC 기술에도 이 기술이 들어가요. 앞으로 모든 전자 회로기판 CPU에서 CPU라든지 반도체 칩에서 동작을 기기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전기적인 힘을 1개에서 배터리에서 10개다 그러면 1개에서 배터리에서 2개 쓸 때, 3개 쓸 때, 4개 쓸 때, 5개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조명 같은 데도 이렇게 이런 콘덴서를 달거나 배터리를 달아
달아가지고 몇 개에서 갖다 쓸 때라서 조명이 밝기를 틀리게 만들어요. 스피커 앰프 같은 데 설치해서 몇 개의 배터리에서 갖다 쓰냐에 따라서 전기량을 틀리게 하거나, 이렇게 금속 조각, 금속 콘덴서를 만들어 가지고 전기량을 언오프 방식으로 해서 금속 콘덴서를 5개를 넣었다. 일반 콘덴서도 돼. 그러면 그것도 언오프 방식으로 1개 쓸지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전기량을 틀리게 갖다 내서 기술을 통해서 증압과 감압 구조를 만들어, 증폭과 감압 구조를 만들어 소리를 크게 하거나 적게 하거나 파워를 크게 하거나 적게 하거나 이 기술을 사용합니다. 파워배터리가 파워뱅크 같은 이런 데도 그렇고 모든 배터리, 자동차 연료전지, 건전지 할 것 없이 1차 전지, 2차 전지 할 것 없이 금속 콘덴서도 그렇고 몇 개에서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증폭 구조와 감압 구조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파워뱅크다 그러면 몇 개의 배터리에서 갖다 쓰느냐에 따라 12.5V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30V, 60V, 50V, 100V, 110V, 20V, 380V 자유롭게 전압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은 매우 쉽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대기아차든 어떤 데서도 이 배터리 방식에 있어서 몇 개에서 배터리 갖다 쓰냐에 따라 전기량을 틀리게 갖다는 것을 CPU 또 어떤 반도체 칩에서나 기판 구조에서나 실제 어떤 자동차 연료전지나 이런 데서도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다. 이런 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물에다가 금속 판을 넣어가지고 불이나 알루미늄 판을 넣어가지고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에다 뭘 첨가를 시키더라도 황산, 소금, 기타 등등 첨가시켜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금속판에다 산화철을 코팅하도록 그건 제 기술입니다. 물 플러스 금속이 만나서 배터리가 된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2차 전지 양극 증극제 또는 모터의 연구 자석, 그다음에 모든 모터나 발전기 연구 자석이 들어갈 때 이때 여러 겹, 한 겹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들어가거나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가서 겉으로는 하나의 판들이 들어있도록 하나 제품처럼 보일 수 있다. 또는 그 안에 입자나 가루 구조에서부터 대중소 들어간다. 자동차 양극 증극제는 다 되고 그 연구 자석도 그러하다는 거죠. 이 기술을 고무판 접합 만들 때도 플라스틱판 또는 되게 이렇게 들어간다. 카본 소재에도 이 기술 들어가고요. 카본 소재에도 그렇고 이런 데도 들어가고 펠리클 소재에도 들어가고. 네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기술을 쓰신다라는 것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접합할 때 이렇게 서로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카본 소재가 들어갈 때도 서로 단열 벽지 만드는 건 소재가 틀린 이런 제품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카본 소재의 성질을 변화시켜 줄 수 있다. 카본 소재 홈을 파서 접합하되 서로 소재가 틀린 카본 소재가 아닌 다른 걸 합성섬유 나일론 섞어준다. 그래서 성질을 변화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가로세로 목표로 해가지고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카본 소재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고무판, 플라스틱판, 금속판 이런 거 제조하고 쓰는데요. 가로 세로 뼈대를 줘가지고 기존 같은 소재로 또는 또 다른 소재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구운판에다가 금속 뼈대가 들어가거나 플라스틱판에다 금속 뼈대가 들어가거나 알루미늄판에다가 안에는 스텐판이 들어가게 뼈대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칼 제조할 때도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과 또 다른 제품으로 안에 뼈대를 넣어줘서 강한 놈을 만들어 놓고 뼈대는 강하고 무게는 가볍고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갱이를 넣어준다. 알갱이를 같은 소재로 알갱이를 넣어준다. 다른 소재로 알갱이 넣어주거나 각각 넣어줄 수 있다. 금속 제조나 고무판, 플라스틱판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본 소재에도 이 기술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합성섬유 나일론 같은데 알루미늄 하여튼 이 기술을 쓰시면 되겠어요. 고무판 같은 데도 안에 동그란 알갱이다. 그럼 대중소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고무 액상을 덮어줘요. 플라스틱 판도 그렇게 만들거나 철판, 금속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여기다가 고리판이다 그러면 일단 나노 구조로 알갱이를 대중소 넣어줘요. 그 다음에 고리 액상을 덮어줘요. 이게 이제 그 안에서 전기선 서로 틀린 크기로 만들어주면 모든 만물은 서로 하나로 융합하고자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틀린 에너지 단위가 서로 하나로 합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전기선 구조가 되어서 안에 전기가 가두어지거나 열이나 냉기를 가져오줍니다. 금속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일반 소재를 틀리게 해서 고무나 플라스틱 다른 소재라도 이 기술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전기나 열, 냉기를 안에 가둘 수 있는 이 배터리. 그래서 연결해서 이거를 MLC 스킬에 들어가요. 배터리에도 들어가 연결해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절연 구조를 같이 이제 수십 장, 수백 장 겹쳐서 이거를 배터리로 만들어 주거나 금속 콘덴서죠. 일종의 금속 콘덴서 개념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전도처럼은 사용하지 않고 전기 축적조로 가져가 준다는 거죠. 또는 이제 모터의 종류자를 제가 어떤 철심에다 구리를 감아놔 가지고 전기 전도가 틀려서 전도차가 틀려서 쇼트 현상이 일어난다고. 이것을 구리바에다 구리 코일을 감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모터의 종류자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터의 일정 부분에 약간 금속을 이게 금속에다가 금속을 넣어두면 거기에 전기가 축적이 돼서 파워 있게 돌아가는구나 라고 알고 금속 조각을 넣어서 금속 콘덴서의 개념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모터 파워 있게 돌아가거나 모터에 감긴 구리줄이다. 그럼 약간 대남 매듭 구조, 마대 구조를 두툼한 부분을 넣어서 금속을 두텁게 하면 이게 거기가 카페시타가 된다 라고 해서 파워 있게 전기가 축적되는구나. 그래서 그래서 반도체의 회로도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반도체의 스트랜드스나 카페시타도 금속을 약간 두텁게 해주면은 전기가 많이 축적된다. 디램이 끊임없이 전기가 쉽게 사라지는 구조가 그 안에 피복이 없거나 이런 식으로 피복을 넣어주면 전기를 멀리 송전할 수 있죠. 그 안에 전기가 가두어지기 때문에. 피복이 없어서 회로가 그렇구나. 또는 금속을 약간 두텁게 이게 전도체랑 두텁게 하면 전기가 축적되어 금속 배터리가 되는구나 라고 해서 디램 같은 이런 반도체에 있어서 카페시타 금속을 두텁게 해서 전기를 축적하는 이런 기술 구조에서 끊임없이 리프레시해야 되는 이 기술을 그런 구조. 끊임없이 전기도 많이 들고 동작도 늦고 발열도 많이 생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좀 금속을 두텁게 해서 전기를 가두어서 이런 끊임없이 리프레시해야 되는 약점을 없애요. 삼성도 이 기술 없으면 안 됩니다. 삼성의 SK 기존 반도체가 디램의 약점을 극복한 거기 때문에 이 기술을 쓰시면 굉장히 큰 기술이에요. 무단으로 쓰시면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금속 반도체 회로다. 일반 전기선, 통기선인데요. 이게 광섬유선인데도 이게 일정 부분 두텁게 만들면 카페시타가 이게 축적돼서 멀리 송전할 수 있구나. 축적돼서 멀리 신호를 보낼 수 있고 축적돼서 광섬유도 멀리 신호를 축복을 쓰시면 되겠어요.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트랜지스터가 되고 합체 자체를 전기로 축적할 수 있는 카페시타. 코너 기술에서도 금속을 약간 두텁게 해서 전기가 여기에 축적되어서 코너를 신호를 소실되지 않게 합니다. 삼성이든 SK든 반도체 회사에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언오프 구조를 가져가지고 여기서 전기양을 흘리면 전기가 연결되고 그렇지 않으면 가두어지는 구조를 가졌다. 거기다 피복을 어떤 소재가 됐든 피복을 입혀준다. 그럼 전기가 아까 전에 이런 식으로 전기가 가두어져서 멀리 송전할 수 있다 그랬죠. 가두어지는 현상이라는데 이것이 의류 방수적인 수도 있고 유리석용 코팅 예사는 유리막 코팅일 수도 있고 금속에다가 일단 구리나 알루미늄 다 돼. 대중소 알갱이를 나눈 구조로 넣어갖고 쭉 정형적이거나 비정형적이거나 모양은 어떻든 우리 색상을 덮어줘요. 이걸 코일로 만들어도 되고 카페시타 배터리로 만든 금속 콘덴서 넣고 전기가 그 안에 가둬주죠. 저런 구조를 가지고 배터리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게 수십 장, 수백 장 겹쳐가지고 이걸 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전기를 걸어주면 이렇게 연결되고 걸어주지 않으면 저장이 되는 구조를 가졌다.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시작 방식으로 수천억 개, 수조 개, 수십 조 개, 수백 조 개를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시작 방식 메모리 주소를 할당하고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진법수에 무엇이고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숫자 방식이 무엇이고 이 셀과 위에서는 문자 방식 무엇이다. 수많은 경우의 수를 만들어서 저장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기가 있냐 없느냐에 따라 연결로 되기 때문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작은 단위로 이런 작은 조각으로 4개로 5개로 나누어서 이것도 언오프 구조로 만들어서 이것을 경우의 수를 늘리는 기술 이런 것도 카페시타를 경우의 수를 늘리는 기술을 사용한다. 8개로도 할 수 있어요.
금속 조각을 작은 놈, 중간 놈, 두꺼운 놈이다. 그러면 전기나 열, 냉기가 이쪽으로 두꺼운 놈, 자 이제 작은 놈, 중간 놈, 또 큰 놈, 그러면 큰 놈으로 전기가 흐른다는 거죠. 전기, 열, 냉기가. 이것을 얇은 놈, 중간 놈, 아주 두꺼운 놈, 두꺼운 쪽으로 전기가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금속 카패시터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한편으로 전기가 흐름으로 다이오드가 되겠고요. 이 금속 다이오드 개념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언어부 구조를 가지면 이게 트랜지스터가 됩니다. 이런 것과 결합해서 이런 작은 놈들을 쭉 배치해서 한쪽으로 전기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게는 금속이 얇고 이게는 두텁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전기랑 연기가 흐릅니다. 이쪽을 거꾸로 밑에는 얇고 두텁고 이쪽으로 전기가 흐릅니다. 금속 다이오드를 이렇게 만드시면 나노 구조를 만드셔도 되기술이에요. 언어부 구조를 가질 수 있고요. 2차 전지에 또 금속이 서로 전기의 전도차가 틀려서 스파크와 발열, 화재 원인이 된다. 같은 금속으로 대짜리, 둥짜리, 소짜리 크기를 틀리게 만든 전기가 그 안에 가두어진 현상이라.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PM 반도체에서 다른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스파크, 전기, 화재까지는 안 일어나지만 발열이 일어난 원인이 된다. 같은 금속으로 대종소해야 된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크기를 틀리게 해서 금속을 약간 두텁게 해가지고 전기를 많이 넣거나 또는 거기다 구리 금속이다 그러면 거기다 산화철 코팅을 좀 해서 좀 더 많은 전기를 넣어줄 수도 있다. 그렇게 크게 스파크가 안 일어날 정도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텅스텐 구리 합금에서 반도체에서 텅스텐 부분에서 금속의 두께를 좀 얇게 가져가거나 텅스텐 또는 그것을 텅스텐 구리 합금으로 만들어주거나 또는 구리를 약간 텅스텐을 대신하여서 구리를 그렇죠. 그쪽 부분을 이렇게 두텁게 만들어줘. 그쪽으로 전기가 흐르게 할 수도 있다. 이쪽은 얇고 이건 두텁게 만들어주면 그쪽으로 전기가 흐른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압력밥솥이다 그러면 이게 삼중 바닥이다. 얇은 놈, 중간 놈, 두꺼운 놈 이렇게 해서 모든 주방 냄비나 보일러통 같은 데 물을 데우거나 이런 구조로 가질 수 있습니다. 또는 그거를 전기선의 피복의 형태일 수 있으며 통신선의 피복의 형태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전기선, 통신선, 광섬유선을 이렇게 피복의 형태를 그렇게 만드시면 안으로 이제 가두어진다는 거죠. 안으로 가두어질 때 홈을 파가지고 그것을 가두어지는 현상을 만들. 그렇죠. 홈을 파가지고 그 안에서 전기가 그 안에 움직이거나 압력이 그 안에서 움직이고 홈을 파서 할 수 있다. 가스탱크 근데 가스탱크다 그러면 또 홈을 파가지고 올해도 이제 부식이 안 된다는 보장 속에서 얇은 놈, 중간 놈, 두꺼운 놈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을 그 안에 가두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스탱크, 가스관 이런 데도 되고 다른 데도 PVC관이라도 이런 데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일러통도 그렇고 안쪽에다가 이렇게 압력밥솥 하듯이 뭐 보온병 텀블러다, 주방 냄비다 그러면 얇은 놈, 중간 놈, 두꺼운 놈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삼중바다를 열을 안쪽으로 축적하여서 고온고압색에서 빠르게 하거나 그 안에다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오목골처럼 해서 겉으로는 평판이고 안에는 홈을 파가지고 오목골처럼 작용하게 할 수 있어서 열을 좀 축적할 수 있다. 이렇게 종이 골판지다. 플라스틱 골판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골판 만든다. 이것은 신발 밑창에도 들어간다. 그래서 쿠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무판도 이렇게 만들어주거나 플라스틱 금속판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쓰시면 홈의 크기가 틀릴 수도 있다. 쓰시면 저기서 플라스틱 2,4층 플라스틱 골판지 같은 데도 쓰거나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쿠션을 준다는 거죠. 이 기술은 자동차 의자 만들거나 이렇게 쿠션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